그러므로 이것은 각자 그때그때 해야 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비치심, 현묘, 현묘를 가문현자가 먼 현자 들고 기묘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현묘, 특별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일, 비는 나중에 다 붙이니까 특별히 묘한 일에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희기 기효자여라. 특별히 기효, 아주 독특한 성과를, 신기한 성과를 매달단다. 그런 것들과 같은 것들을 희망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물어서 해야 할 일들은 특별히 목적을 향해서 거기다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희기 기효지야, 특별한 성과를 내는 일을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다. 그 내용으로 그냥 말을 찬소리를 했습니다만은 평상시에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7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비학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비학지인,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심지가 모색하고, 그 마음자리 밑바닥이가 뭐냐 그러면 밭도 갈고 가꾸고 하지 않으면 밭대기 속에 있는 띠풀들이 밑에 들어가고 뻗어가지고 그 모색, 땅이가 뻥뻥하니 엉겨 붙어갖고 농사도 짓도 못하고 토지 이용도 못하죠. 그런 것들이 여기 말하면 모색비라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모는 그러니까 띠풀이 얽혀서 마음자리가 꼭 말하자면 척풀들이 얽혀서 있는 것과 같이 되어서 식견이 망매하고, 식견 아직도 않게 배운 것이라는 뜻이고, 견은 볼견자니까 보고 듣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 식견이 무엇을 보아하고 깨달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즉 공부하는 자세가 망매잔 어둘매자로 붙다. 그래서 앞길이 깜깜해서 다시 말하면 이해력이 마비가 되어서, 그래서 마음자리가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것도 가르쳐줘도 속에 스며들어가서 수용되어질 능력이 없다 말이다. 식견이 망매라 하는 말은 가르쳐줘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로 필수 독서 궁리하여,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독서, 글을 배웠으면 그러면 읽어가지고 그 뜻을 궁리, 마음속에 있고 알았으면 그러면 궁리한다는 말은 끝꿈자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하나의 이치를 다른 이치하고 연결시켜서 사고하는 것이 궁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듣고 읽었으면 그놈으로 끝이지 말고 다른 이치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궁리하다 보면, 그렇게 보면 이명당행지로 연구에 묻어. 예. 그 책 하나 갖다 드려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명당행지로 마땅히 나가야 할 바를 파는 알고 생각해야 깨달은 다음에, 밝은 명자는 알명자고 깨달은 명자로 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바를 알고서 안 다음에 연구에, 그래 우리 어느 길을 갈 것이냐를 생각해 갖고 깨달은 다음에 그 길을 향해서 조예, 바로 나아가서, 조예란 말은 나갈 조자하고 행할 조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길을 나아가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나아가서 정득 올바로 할 길을 얻게 되면, 그리고 나는 가야 할,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하면서 정득이라면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엔 이 천이 그 길을 깨달은 바를 천이 발불천자 바로 실천해 나가서 득중 마땅한 자리를 중원 정당한 그 중앙을 옳은 올바른 바를 득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배우고 생각해갖고 하나씩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얻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금이는 오늘날 사람들은 굳이 학문이 어쩐가 전체를 문장을 부정한 것인가 굳이 놔두고 뒤집었다. 학문이 물어서 배워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에 있냐면 제업, 일용, 날마다 우리가 쓰고 생활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굳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관한 것을 배우고 익힌다는 것인데 학문이 제어, 일용, 날마다 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애단치 못하고 굉장히 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망이는 헛된 생각으로서 고원 난행 뭘로 생각하냐? 학문이라는 것이 고원 난이 저 멀리 높은 자리로 가가지고 꼭 어려운 일을 행하는 것이 학문인 것처럼 생각한다. 꼭 말하면 과거에 합격해야 한다거나 국회의원 당선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학문 것처럼 생각하고 학문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우리 평상시 생활 속에서 아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혹은 도반들 간에 모아서 같이 공부하고 풀어나가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생각하냐? 그러면 헛되이 망이 고원 난행 저 먼 일 큰 일에 있는 것처럼만 생각을 한다. 고원 저 먼 곳에 높이고 난행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학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은 어려운 것이요. 그래서 뭐냐면 추여 별인 지가 해야 할 공부인데도 그것을 별인 남한테 추여 밀어버리고 배워야 할 것 남한테 밀어버리고 야 네가 이번 문제 네가 숙제 네가 해와 내 좀 쓰라 난 이 바쁠게 그러고는 걔는 연속 공부 헛생각하고 접하겠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학문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만 멀고 특별한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인 것으로만 헛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하기 싫어서 그러므로 고 추여 별인 저는 안 하고 너한테 해라고 밀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안 포기하고 편안하게 포기하고 어려운 일 안 하고 그냥 포기란 말은 피해버린다는 뜻이겠죠. 어려운 일 해야 할 일들을 피해버리고 도망 저쪽 편안한 것만은 취하고 있으니 기불가 애제야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어찌 이것이 슬프지 아니한 것이냐. 그 말은 여기서 짧은 문장에서 이거자 하면 뭐냐. 우리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성 다해서 무엇인가를 아까 말한 인간의 도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아까 말한 부모 자식부터 시작해서 학문하고 친구 사귀고 어른 모시고 한 것 이것에 충실해 가지고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경공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으로 해서는 다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 책은 실은 말하자면 무등고전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등고전 저 무등도서관에 다니는 나이 잡순 분들 공부하는 모임이 중심이 되셨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저 나주 전교 오신 김평호 선생을 비롯해서 몇 분들보다 참여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같이 만들어졌는데 이 책 만드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은 여기 우리 모임에서 제일 원로이신 윤기현 형님이 저희가 관여하신 분이요. 그렇게 이 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뭘서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해줄게. 이 책 갖고 복사해서 이 책 갖고 만들라고 하면 쓰는데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갖고 이것을 세상에 그분들 한 번도 뭣도 없이 그냥 갖다가 박사장한테 몇십 건 찍어줘. 그래갖고 찍어갖고 나눠주고 또 있다 보니까 세상에 이 본문만이 아니라 들어보죠. 그 밑에 있는 역주 보십시오. 엄청나게 자세하게 풀어갖고 알기 쉽게 또 말하면 껍질 다 뺏고 입 벌려 그냥 다 넣어주고 있다고. 이 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책도 저런 이제 좀 모아봤어요. 경공력에 관한 것. 근데 다른 책들은 주로 말하는 문장의 한자 풀이에다 중심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은 한자 풀이가 아니라 상하의 역사적인 과정, 그것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한 번쯤은 진행해 나가면 해 나가랍니다만
이 부분은 한 번쯤 읽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히 몸에 배에 들고 익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글 제목에 대해서 이제 역주 좀 보십시오. 한번 이 기와에 공부 시작했으니까 볼랍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 율곡 선생의 뜻에다가 이 무등 고전 연구회라고 하는 이고장의 원로 전통 학자들의 뜻이 모아져가지고 이 소년 부학 공부를 위해서 이것을 해주자 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른들 뜻을 생각해서 한 번쯤은 잊고 갈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전하고자 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페이지, 첫 페이지 그 서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읽어보자면 서에서는 학문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마땅하게 해 나가는 길 따름이라는 입장을 밝히옵니다. 서로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인간의 평범한 도리를 수행해 나가고 배워나간 것이다. 율곡은 학문이 아니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고 학문은 일상생활에 있는 것으로 글을 읽어 이치를 연구하여 독서궁리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을 밝혀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서에서는 초학자에게 뜻을 세우고 그다음 이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뜻을 세우고 몸을 삼가며 부모를 모시고 남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바로 마음을 닫고 도를 향하는 향하는보다 얼마나 도를 행하는 것이 되었지만 도를 행하는 기초를 세우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율곡 스스로도 자신을 깨우치고 경계하며 반성하는 자료로 삼고자 함을 보여준다. 인생 4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다 인생 사세에서 위치를 나타낸 조사어가 빠졌다는 뜻이다. 근데 여기서는 결혼은 뭐냐면 날생자는 동시에 처음에 태어났다는 뜻도 되지만 그 생자는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는 살생자라는 의미를 생각해서 날생자는 날생, 살생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내목에 나오는 경몽, 요결의 의미가 더 보충된다는 생각을 전하는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학문이면 무의위인이다. 무의는 뭐뭐 할 방법이 없다. 곧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위인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지 않으면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비인은 주로 명사나 명사구 또는 철앞에 위치하면서 그 명사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비이, 무이 그런 것들이 전체 뒤에 있는 것들을 몰아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 말을 뒤에 있다면 역비이 역비 이상 별건 물사야라 그래서 설명하자. 이상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을 의미하고 별건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상 별건 물사라고 하는 것은 이상지 물사와 별건지 물사가 합쳐져 있는 것이므로 별건과 물사 사이에 관용격인 직자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쉽다. 이런 문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학문은 이상하거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물사에서 물은 공간 중심적 규정이고 사는 시간 중심적 규정이다. 한문에서는 물자가 사자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공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물건이라는 뜻이기보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 일정한 구간을 표시하는 사태 또는 사건으로서의 의미에 가깝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자면 너무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나가시는 그런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칠시 단지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지는 불과 다만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라면 위부 당자, 위부는
예비가 된다는 뜻인데 차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곧 아버지 입장이 되어서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하게 한다는 뜻이야 마찬가지라고 되는데 저는 이 경우에는 부모는 꼭 부모로 한 것이 아니라 애비부자는 부모의 뜻으로 친의 뜻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자라고 할 때는 아들 자자가 아닙니다. 그때는 자식 자자로 뜻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대조될 때 그 대표 개념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부는 부모의 입장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용 동정기간 일용은 날마다 쓴다는 기소 일상생활을 의미하며 동정은 생활 속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행위를 말한다. 줄여서 일용기간 또는 일용이라고 하거나 일용행사기간 따위로 쓰기도 하는데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번역되면 된다. 다는 치와 사와 같은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분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가려고 문장을 만들어놨는데 이거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저로서는 이 자세한 설명을 하고 계신들 여기 지금 보전 연구의 노인들 그 정성을 느낄 뿐이고 그러나 말하자면 이 대목을 한번 기회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시간을 좀 맡겨서 기왕의 흥김에 한 장 더 남겨서 8페이지 넘어가서 여기 7페이지 밑에서부터 그다음에 율곡 선생의 앞에 있는 서문의 내용들을 한번 일단 끝내놓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끊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연결을 넣어봅니다. 7페이지 제 밑에 하단 보십시오. 여가 정거 해산지 제할 때에 유일이학도의 상종 문학하니 여의 이 참이나 불이위사요 이차 봉초하기 굳이 향방하고 차 무견고지로 이 범범청익하면 즉 피차에 무고하고 반이인기라 도로 약서 일책자 하여 이 조서 입심 하나씩 띄워볼까요? 조선때는 입심하고 직궁하고 공친하고 전물하는 등의 전물지앙하고 명활 경몽요견이라 하여 격몽일 경을 저분들의 경향 임자가 나왔던 다음 격몽요견이라 하여 역사 학도 관차하고 세심 입각하여 당일 하공하고 네모기가 중요 문제입니다. 세심 입각하여 당일에 하공하고 이 당일에 하공하고 기왕 공부 시작했으면 오늘 이제 개강했을 때 인사하고 그래도 넘어가자 그렇지 말고 시작했으면 바로 시작했을 때 공부 시작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 병이 바로 시작해라 하면서 않고 꼭 인사체로 통성명하고 뭐라고 인사 기각치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를 거쳐버린단 말입니다. 그 대목을 율곡 선생다운 표현입니다. 최심 입각하여 그러니까 이 학도들 전 공부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차 이것을 보고 나서는 하지만 경몽요기를 봤으면 바로 최심 입각 마음을 가다듬고 꼭 시킨단 말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서 입각 이 꼭 다리 발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자세를 분명히 하고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를 분명히 하여서 정신 차려갖고 바로 지금 당일에 하공 공부 시작이란 말이에요. 공기가 공부 공짜입니다. 하는 시작을 했답니다. 바로 지금부터 공부 시작이란 말이에요. 놀지 말고 헛생각하지 말고 바로 공부 시작이다. 그러고 시켜놓고 나니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곡 선생도 바로 말하면 세심 입각해서 당일 하공한다 했습니다. 자기도 여도 역 구한 인습하여서 나도 지금까지 오랫동안에 병적으로 오랜 구한이란 말은 악습이란 말이에요.
옛날 오랜 번세에 의해서 뭐냐면 인순 아이고 쉬고 놀고 헛생각하고 그치 그래 헛생각하고 지는 다시 말하면 인순 느리대하고 시간 낭비하고 지내는 것에 따라왔는데 나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요기 자경 생언이라 나도 역시 이제 공부 시작해서 못된 버릇으로부터 벗어나서 욕이 자경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갖고 생은 나를 반성해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도 자경생은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을 해야 했다 해서 나도 제자들과 공부해라고 해놓고 말만 해놓고 나는 너무 안 되었다. 나도 역시 오늘부터서 옛날 못된 느대한 버릇은 인순 것을 다 구하 올해 나쁜 버릇으로 안 인정해갖고 스스로 정신을 차려서 오늘부터 나로 공부하려고 이번에 경몽묘기를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축년 개동에 겨울철이 들어가는데 적순이 시인 이는 이와 같은 경몽묘기를 서문을 썼다 하는 내용 속에 뭐냐 이 말씀 보십시오. 똑같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겸손하게 썼습니까?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해봅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80 넘었다고 해갖고 금방님 생각하고 네가 지금 애기들 대하는 것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계시는 윤곡선생 대하는 마음을 준비했냐? 아무리 나 지금까지 느리게 하고 있었는데 요 대목을 보다 보니까 윤곡선생님은 이제 당신 스스로 지금 경몽묘결의 대상이 되신 어린 학생들한테 대하는 자세로 자기를 대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자면 우리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경몽묘결은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인간 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냐? 시작님이 조금씩 더 맛은 들어가야겠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책에다가 가능하면 여기다 목차라도 하나 제가 붙여놨지 못하니 안 붙여놨지. 목차는 뭐예요? 책 읽어가면서 봐라 하려고 목차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넘기다 보면 10페이지 가서 보면 입지장이라고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간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입지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보다가 2006년에 전년퇴임해갖고 제가 일기자 학장을 맡으면서 바로 그때 이 경몽묘기 입지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파딱 나갔고 내가 그때 금방진 말로 표현을 했어요. 고희에 제 입지다. 70이 넘어갔고 다시 정성스럽게 이제 공부 시작하는 각오를 가졌다. 그 입지란 말은 공부 시작하는 각오입니다. 그 뜻으로 해석을 했다는 얘기를 이제 반성 겸해서 벌써 지금 그때가 상당히 지내버렸어요. 그 15년 지내버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다시 말하면 고시에 재입지했던 때가 이렇게 지내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로서는 상당히 감회가 무겁다. 더군다나 귀여운 분들 오늘 여러분들보다 여기서 뵙게 될 게 우리 저 형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우리 나보다 훨씬 앞서서 공부하셨던 박 선생님 같은 분들 내 앞에 선배 선지식 앞에서 내가 문자를 쓰기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마다 저리 남대했던 분들 여기서 뵙고 또 우리 형수 씨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오늘 또 어린애가 지금 다시 지금 초심 입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지금 떠들다 보니까 다소 좀 과장은 됩니다만 속으로는 지금 좀 잘 말하자면 여기 극락 그 다음 여기 화담 초등학교에 입학해갖고 지금 입학식을 같은 느낌으로 떠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다시 앞에 부분만이라도 좀 보고 쉬어야 하겠습니다. 마치 시간이 자꾸 안 가갖고 11시가 덜 됐으니까 요즘은 얼른 잊고 나서 또 무덕 너무 시간 넘었다고 속초하지 말고 끝내고 시작해. 그럼 입지편을 보십시다. 입지편부터서 제1장을 쓰었습니다. 초학이 현수 입지하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죠. 입지라가 마음을 다짐한다는 것이죠. 뜻을 세운다는 뜻도 되지만 마땅히 먼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하는 마음가짐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가짐이야? 필히 성인자기하되 내가 적당히 공부해갖고 적당히 해갖고 안에서 무슨 학점이나 받고 뭐 칭찬이나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부를 하려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뜻을 세워라. 그것을 설명해서 뭐냐 하냐면 필히 성인자기, 반드시 뜻을 세울 때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을 내 스스로 마음속에다 기약을 한다 그 말입니다. 기약은 날짜를 정한다는 뜻도 되지만은 언제 죽을 때까지 전 시간을 약속을 그로 시간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반드시 뜻을 세우되 깨제제 한 사람 되어갖고 누구 말 맞다나 수자나 해보거나 옥공원이나 하거나 그런 뜻을 세우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되어갔다 하는 것을 가슴속에다가 자기 마음속에 기약을 해갖고 반드시 세워갖고 그렇고 하려면 그냥 불가유 일호 자소 퇴탁지명이다. 그렇게 기약을 할 때 여기 불가 절대 이렇게 안 된다. 유 일호 눈꽃만큼도 한 트럭만큼도 자소 나 같은 깨져연 사람이 나 같은 못난이가 퇴탁지심 나는 못나서 못해 그렇게 자기를 애초에부터 처음부터서 퇴탁 포기해버리고 깨져연 사람으로 봐버리는 것이 퇴탁지심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퇴탁 아주 낮춰서 평가를 해버리는 마음을 퇴탁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부 시작할 때부터서는 내가 반드시 성인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고 절대로 눈꽃만큼도 내가 너무 뒤따라가고 떨어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호도 자소 퇴탁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뭔 생각을 했냐 하면 6.25 때 잃어버렸던 아버지 그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찍이 아버지께서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일찍이 돌아가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호르몬이 할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마음을 뜯어 고치면서도 내가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지도자가 되어갔다 생각했던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제가 헤아려 여러 근거로 헤아려 보고 또 막 정리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일찍이 또 세상에 18살 때 아버지가 15살 때 장가 가셔갖고 그 양반이 20살 때 상처 오셨습니다. 딸 둘 낳아놓고 그래갖고 다시 초급하게 얼른 재혼하셔가지고 나 낳아주신 우리 생모님을 낳으셔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 어머니께서 18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시집 오셔가지고 그 핏덩어리 어린 다시만 누나들을 초치어머니한테 난 누나들 키우고 그러시면서 그때 당신 마음 흔들리는 것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초치어머니 묘소가 계시는 저 정경이 지역으로 가서 꼭 그 밑에 텃밭에서 일꾼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갖고 가신 정경이 밭에 갔자야 정경이 하나가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같습니다. 생각해보죠. 저 세상의 젊은 재치 부인이 그 처치 부인이 묘소 앞에서 반드시 그 딸들도 데리고 혹은 집안들도 데리고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일찍이 혼자 되신 우리 할머니 뜻을 아버지 일은 어머니가 다 이어받으면서 글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안은 무덕 잘 들어봐. 글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안은 바로 일찍이 상고 신랑 혼자 된 양반들이 또 며느리를 또 다 그런 상황이 됐어도 흔들림이 없이 다 집안이 한남 한뜻으로 결합되게 된 내용들을 보이냐. 자기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그 마음 공부를 거기서 마음의 모습을 자손들한테 주변에다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왜 우리 어머니는 꼭 일부러 꼭 그 처치 어머니 묘소 앞에 가서 동네 사람들 일꾼들 다 데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이려고 하셨던 것이냐. 그 생각을 지금도 하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 우연이라 이런 얘기를 박선생한테 하게 되니 그 모습 속에서 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가에 관한 특별 관심이 머리에 딱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다시 말하면 처치 어머니 예승자로서 입장을 눈꽃만큼도 흔들림을 안 보이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어머니 모습이었던 거예요. 난 그런 점에서 우리 어머니는 어떤 점에서 나는 관세음보살을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담 다시 보자면 여기 내용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뒤떨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좀 시간이 갔습니다. 아주 다 읽어보려합니다. 개, 중인, 여, 성인이 평상시 보통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나가 다 기본성 즉 일야 타고난 성품은 마찬가지인 것인데 단지 수 기질은 불청탁 수박지이라. 그런데도 사람들의 기질들이야말로 다 사람에 따라서는 청탁과 순수하고 아주 모질은 어리석고 하는 그 차이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능진지 실천하는 그러나 진실로 정성 다해서 참된 지혜와 지식과 또 노력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서 진지 실천하여서 거기 구염하고 그 옛날 못된 버릇을 구는 물을 엽다니까 못된 버릇은 거기 버리고서 이 복기 성초하면 애초에 태어날 때 가지고 놨던 맑고 깨끗한 성품을 다시 회복해 불러일으키기만 가지가기만 된다면 즉 부증호말이라도 눈꽃만큼만 덜 바도 없다고 할지라도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선무적이라 자기가 정성스럽게 열심히 노력해 나간다면 오만 가지 좋은 것들을 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감출 수 있는 것입니다. 중인이 기가 불이 성인 자기화. 그런데도 어째 보통 사람들은 어찌 감히 자기 스스로를 내가 성이 저런다고 하는 기약을 하지 않고 나 같은 놈이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말하자면 맹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므로 맹자께서는 도성선하시되 사람들 제자를 모아놓고 너는 다 성선 깨끗하고 위대한 성자의 성품이 성신의 성품이 다 선한 성품이 그들한테 다 갖추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필칭 요순하여서 이 실지왈 모두 그래도 다 선한 성품 뭐냐 하면 연임금 스님과 같은 선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이 실지왈 그 실지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 가히 위 요순이라 어찌 사이 사람들은 요순이 가히 요순이 될 수 있을 것이냐고 말을 하지만 맹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들은 다 성한 성품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요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순으로서 요순이 이 필칭 요순 이 실지왈 다 그대들이 요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찌 거짓말일 수 있을 것이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자면 요순이 같은 성품이 다 그대들한테 있다. 그래서 그대들도 가히 다 요순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맹자님께서 요순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봐라. 근데 어찌 기아야 맹자님이 우리 성경 보려고 그런 말씀 했겠냐? 맹자님과 성인이 하셨던 것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맹자님 말씀 믿고 성인 도리를 믿고 노력하면 그들도 다 맹자님 같은 요순 같은 성자가 다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로 이루어지고 이 세상 사회는 인간 사회는 다 서로 화목하는 평화스러운 대화합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을 설명하시려고 해서 입지편에 서문을 쓰시고 있습니다. 입지 내용을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